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도 주말에 좀 일이 있고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또 이렇게 새벽인데 월요일 날 전에 새벽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찌 됐건 시장 상황 한번 봐야겠죠. 다음 주 전략을 또 세워야 되겠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 들어줄 때마다 또는 이거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 늘려놓으신 분들은, 그죠? 늘려놓으신 분들, 올라갈 때마다 좀 늘려놓으신 분들은 편할 거고,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항상 풀베팅에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전략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다음 주도 똑같다. 다음 주도 똑같고 연말까지 이번 달은 계속 똑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다우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5일선 외봉이죠.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 캔들이 안 찼겠죠. 그리고 5일선 위로 올라갔죠. 21선 위에서 올라갔으니까 1번 패턴의 쌍봉이 나왔죠. 요게 쌍봉 캔들이죠. 5일선을 이탈했으니까. 그리고 내려가고 추세 하락 전환은 요 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거기는 어찌됐건 지켰어. 일단 금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미국 시장은 열리지가 않아요. 휴장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 그 긴 기념일을 해갖고 휴장이니까 우리 시장이 일단 어떻게 움직여주는지가 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쌍봉이 나왔다. 추세 하락 전환 신호는 그나마 버텨줬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5와 20이 데드 크로스가 이제 나겠죠? 이런 모습이면 자연스럽게 데드가 나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첫 번째 데드는요, 알아서 올라가게 돼 있어. 첫 번째 골드도 알아서 내려오듯이 첫 번째 데드는 알아서 올라간다. 어디까지 내려올지가 모르지. 그러니까 전저점이 됐던 캔들의 지지와 저항으로 또는 이평선 지지와 저항이 됐던 그 전저점이 됐던 또 그 밑에 있는 이평선이 됐던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딘가 지지를 받으면 5일선 위로는 또 올라와야 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21선 아래에서니까 외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5일선에. 외바닥을 만들 것이냐.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죠. 어찌됐건 상황이 미국 시장도 잘 버티고는 있는데 쌍봉 만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내려오는구나. 그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괜찮아. 5와 20이 데드 났어. 첫 번째 데드니까 외봉 주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정고점 못 넣고 쌍봉이요. 그 20일 밑으로 내려왔고 5와 20이 데드 났어. 5일선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20과 60도 데드 났으니까 21선 위로도 올라가야 돼. 근데 한 번에 치고 올라갈지 요렇게 그죠? 외바닥이죠. 5일선 위로 올라가서 돌파해 놓고 그 다음 캔들이 안착하고 5일선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 외바닥의 저점을 깨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쌍바닥. 그러면은 이제 20일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20일 위로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왜? 20과 60이 테드니까. 21선 위로 올라갈 거야 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그치? 그 내려올 때는 겁먹지 말자. 그리고 일단은 전저점도 지켜주고 그 라인에 또 240이라는 지지 라인이 있어. 여기가 깨질 경우는 이제 문제가 커지지. 그죠? 그 다음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 캔들의 지지와 저항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한참 더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지지 라인이다. 전저점이기도 하고 외바닥의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지지 라인도 있는 곳이어서 얘가 만약에 쌍바닥 들고 올라주면 20일 위로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매수 관점, 올라갈 때는요 여전히 챙겨주면서 한다. 왜 그럴까요?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월요일날부터는 이제 오늘이지, 오늘 17일. 오늘부터는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미국 기업들 보시면은 요번 주보다는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죠. 월 말에. 그러면서 또 월 말에 뭐가 있어? FOMC 또 있잖아. 이제 막 금리를 갖다가 올리겠다, 돈을 갖다가 회수하겠다 하는 악재, 그죠? 금리를 상대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실적, 그죠? 실적, 경기, 경기 회복,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지수가 버티거나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모든 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실적이 되는 놈들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도 실적이 되는 놈 안에서만.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뭐요? 월 말 되면 뭐 요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기업들 실적 발표, 요건 호재가 되겠죠. 근데 또 FOMC가 됐던 뭔가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뭐 경제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버릴 때는 그거는 또 악재가 되겠죠. 호재와 악재가 혼조되어 있다.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시장은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시장보다는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시장 자체는 어때요, 지금? 시장 자체, 요거를 한번 볼까요? 시장 자체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죠. 월봉이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끝난겨. 이렇게 꼬리가 달린 거죠. 여기 위에 살짝 꼬리가 달렸고, 지금 현재 이런 음봉이야. 음봉 중에서도 어때요? 음봉 중에서도 내려오다가 양봉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큰 월봉의 음봉 안에서도. 기존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월말 되면 현금을 많이 확보하자. 그리고 월 초에 얘가 색깔을 보면서 월봉이 위로 가면, 시초가 대비 위로 가면 그달은 내려올 때마다, 음봉 줄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지만, 반대로 시초가 대비 요번 달처럼 내려올 때는요, 양봉을 들어줄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현금 비중을 늘려야 돼.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돼. 이렇게 올라갈 땐 팔고요, 내려올 때 다시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걸 왜 사? 어차피 20일 위로도 가야 되잖아. 그죠? 순서상. 내가 모르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일단 지지라인이 있고, 21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올 때는 사고요.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돼? 챙겨주고. 그 전략을 취하면 되지. 20일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20일과 가까워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할 때는 챙겨주고, 20일과 멀어질 때는 다시 매수를 해주는데, 근본적으로 월봉이 음봉이다 보니까 들어줄 때는 챙기고 내려올 때는 그 챙긴 돈으로 다시 사고 하는 전략. 기본적으로 현금은 지금은 주가도 20일 위치고요. 월봉이 음봉이니까 25% 전후. 20%가 됐던 30%가 됐던 이 정도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우리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70% 내지 80%는 현금 빼놓고 해도 된다고, 지금 시장은.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논리로라면 그렇게 비중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목들이 못 가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요, 종목들 잘 가는 것들은 잘 가죠. 실적을 기반으로 한. 물론 이슈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어떤 게 갈까요? 시장은 이렇게 월봉이 음봉 주고 이렇게 내려오지만요, 종목은 양봉 주고 올라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봉 주고 올라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이 일봉상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계속 올라가다가 일봉상에서 음봉을 줘. 그죠? 이런 거 그냥 하면 되잖아. 그죠? 이런 거 그냥 음봉 주는 거 하면, 근데 이것도 양봉 주고 올라가는 놈 중에서 음봉 줄 때 매수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떤 놈이 1순위야? 월봉에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가는 애들. 2순위는요,
상한선이 올라가는 애들. 중심선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이것저것 난 다 할 돈도 안 돼. 확산하는 놈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쵸. 확산하는 놈, 초반에 월봉이 확산이 시작했으면 잘 안 바뀌어. 그 놈들 쫙 뽑아놓고요. 그 놈들 안에서 일봉상 음봉 줄 때 그냥 분할로 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주도주 캔들 매매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요 매매만 하시면 돼요.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우리가 주도주 캔들 매매했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종목은 그지? 종목을 보기에는 월봉인 거. DB하이텍도 그러네. 또 켜져 있네요. 그죠? 이게 월봉 볼까요? 월봉이 양봉이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잖아요. 볼린저 밴드는 확산 언제 한다 그랬어요? 정고점 돌파할 때 한다 그랬잖아요.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번 달에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면서 확산이 이제 양봉이잖아요. 그럼 일봉에서 요번 달 어디냐면요. 시초가가 여기였고요. 이렇게 꼬리가 달려. 양봉으로 그래야겠네. 시초가가 여기였고 밑에 밑꼬리가 좀 달렸고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겨. 그러면 양봉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온 다음부터 여기 앞에를 돌파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음봉 줄 때 아무 데나 사면요. 그냥 올라가요. 음봉 줄 때 아무 데나 사면. 그치?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내일 음봉 주잖아. 음봉 주면 사면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짧게 디테일하게 보는 건 어떻게? 일봉상의 볼린저 밴드 3개가 다 올라가네. 그러면요. 상한선 오거나 상한선 밖에서는 챙겨주고 음봉 주면 다이 사고 5일선 오면 당연히 매수죠. 상한선 가면 또 팔아주고 챙겨주고 세계선이 다 올라갈 땐 상한선 가면 챙기고요. 5일선 오면 매수하고요. 음봉이면 당연히 분할 매수하면 되고요. 5일선을 샀는데 5일선을 이탈해도 10일 중심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면요. 5일선에 산 것보다 더 매수하고요. 그리고 상한선 가면 또 팔고요. 이거를 여기도 똑같네. 세계선이 다 올라갈 때는 상한선 가면 팔고요. 5일선 오면 사고요. 상한선 가면 팔고 5일선 오면 사고 그거를 여기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반복하면 돼. 상한선 가면 팔고 5일선 오면 사고 상한선 가면 팔고 세계선이 올라갈 때. 추세가 언제 끝나요? 상한선이 꺾이면 끝나요. 상한선이 꺾여야 끝나요. 다 보면은. 간단하게 올라가던 상한선이 꺾여야 돼. 올라가던 상한선이 꺾여. 여기도 지금 언제 꺾여야 돼요. 꺾이는 거는 가능성이 항상. 그 다음엔요. 캔들의 쌍봉, 이평선의 쌍봉. 이게 나와야 캔들의 쌍봉, 이평선의 쌍봉. 이게 나와야 추세가 20일 일단 꺾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건 파동, 5일선은 파동이니까. 최근에 우리가 매매했던 것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고, M+라든가, 많죠. 얘 월봉이 어때요? 확산하면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양봉이잖아. 많이 올라갔죠? 그치? 이 월봉의 시초가가 어디냐면 월 초에 어떻게, 시장은 안 좋았지만 시초가가 여기였고, 꼬리가 살짝 달렸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겠네. 올라와서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5일선 오거나 세계선 다 올라가니까 그런 거 떠나 음봉 줄 때는 살 수 있죠. 음봉 줄 때는 살 수 있잖아. 최소한. 그리고 상한선 가면 팔면 되고 또 음봉 줬네. 또 세계선 다 올라가겠죠. 내일도 위로 가면 양봉 볼린저 밴드 상한선 또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 이게 많이 올라가서 이거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월말에는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월말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월말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 가면서 한다. 아직까지는 괜찮잖아.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죠? TCC 스틸 같은 거?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이 확산 중이에요. 양봉이죠.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럼 언제 하면 돼요? 시초가가 여기죠. 월 초에 그냥 빠바방 튀죠. 얘도 보시면 월 초에 여기가 시초가요.
위로 치고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된 꼬리가 이렇게 달린 양봉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음봉 줄 때, 그죠? 여기는 뭐 월초라고 쳐. 그 다음에 확산하니까 여기 음봉 줄 때, 이럴 때는 살 수 있지. 또 음봉 나오면요, 또 살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주봉에 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것도 공부해서 활용하면 더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간단해. 월봉이요, 시장이 나쁠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놈들이 몇 개 없잖아. 올라간 애들이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양봉이면서 올라갈 때는 너도 나도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산이 돼, 돈이. 근데요, 시장이 안 좋아서 살 게 없어. 빠지는 애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는 놈으로 몰린다. 돈이 몰린다. 그래서 어떻게 급등하는 게, 오히려 시장이 음봉으로 안 좋은 달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음봉이어서 현금 비중은 당연히 일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종목 대응은요, 올라가는 거 안에서 하면 된다요. 또 이런 것도 있어. 반대로 나는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첫음봉인 거, 월봉에서 첫음봉인 거, 요런 애들 갖다가 나는 살살 내려올 때 모아가겠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월 초반부터 뭐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월 말 가서 하면 돼요. 다음 달을 대비하는 거잖아, 어차피. 다음 달 양봉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월 말 가서 하면 되겠죠. 뭐, 종목을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요런 식의 유를 갖다가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60과 240이 데드 크로스가 일단 났어.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설명드릴 땐, 나 딴 건 몰라도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갈 거야. 그건 알아. 그러니까 밑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근데 올라갔는데 약했죠. 보통은 어떻게 되는데 240까지 가야 돼. 그죠? 갔다가 내려오든가 뭐 돌파해서 날아가든가 둘 중에 하는데, 살짝 올려놓고 내려와서 이건 조심스러워. 지금 약했던 거예요, 반등 자체가. 그쵸? 그런데 더 중요한 건 60일 전 종가보다 내려가면서 올라가던 60, 여기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던 60일이 꺾였다 그랬죠, 지난주에. 꺾였어. 꺾였다라는 거 무슨 얘기야? 240이 올라가는데 60이 대드났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만약 이렇게 깨지면, 전저점이 깨지면요, 이거 N자 하락 파동입니다. 60과 240이 N자 하락 파동이 나면 시장은 끝이에요, 거기가. 버블이 터지기 시작해. 근데 지금 봐봐. 미국 입장에서는 제로금리잖아요. 아직까지도. 제로금리에서 버블이 터진다, 그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지. 미국이 지금 다 버텨주고 있으니까 전저점 깨면서 이렇게 N자로 내려갈까? 그거는 의문이 있어, 아직은. 그러나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나 조심. 모르는 일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25까지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1.25가 뭔 수준이에요? 우리 코로나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요. 제가 1.25 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그때 제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부동산 이거 어차피 지금 양적 완화는 금융위기 때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계속 돈 풀기를 해왔기 때문에 버블이 터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지금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뻥 터질 때가 됐어, 조만간. 그러니까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부동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막 정리를 했어, 주변 분들이.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요, 유동성을 더 공급했어. 그것도 미친 듯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한 몇 개월 만에 더 많은 양을 갖다가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돼? 부동산 가격이 확 튀어버렸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팔자마자 부동산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꼴이 됐지. 그러니까 저를 원망 많이 하겠죠. 근데 전들 뭐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나? 그죠?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겠냐고. 근데 부동산에 대한 제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좀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이제는 1.2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위기였고 버블이었는데 지금은요, 더 많은 돈을 푼 상태에서 똑같은 수준까지 왔다라는 건요, 더 위험해졌다는 얘기요. 그런데 요번에 1.25를 올리면서 이주열 총재가 한 얘기가 더 중요하죠. 1.5, 1.75, 2.0까지도, 심지어는 그 위까지도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이건 뭔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해봐봐. 지금 이미 저 밑에서 영끌 해갖고 영호까지 끌어모아갖고 빚내서 강남에 집을 산 20대, 30대, 그지?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 한 달에 이자가 200만 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갔다고 쳐요. 이미 지금 1.25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 변동금리는 벌써 4%대로 올라갔어. 네. 이자가 4%대로 올라갔다고 기사에 나오잖아. 그런데 이게 1.25에서 1.75 가고요, 1.5 가고 1.75 가고 2까지 올라가면요, 이게 7%, 8%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그지? 부동산은 한 번은 터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 생각은 미국이 일단은 버블이 터져야지 전 세계로 파급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먼저 우리나라가 터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저 지방에서부터 뭐 대구, 부산 또는요, 특히 세종, 빈집도 많았잖아요. 근데 주인은 다 있었어. 그치? 세종은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기사화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수도권이 일단 끝까지 버티긴 하겠지만, 그지? 어찌됐건 부동산은 조금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되지 않나. 아니, 버티고 이자 내고 막 이렇게 버티는데 도저히 못 버틸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 버렸을 때는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학교가 자꾸 합쳐져. 없어져요, 학교가. 그리고 한 반에, 그러니까 한 학년이 뭐 3개, 도시에도, 그죠? 서울, 뭐 수도권, 인천, 뭐 이런 데도 한 학년에 3개, 4개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한 반 학생이 20명이 안 돼. 10명 정도씩 밖에 안 돼. 이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길게 보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만 자꾸 지어봐야 집값이 올라가냐 이거지. 뭐 모르지. 미국처럼 전 세계인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겠지. 세금 문제도 있고, 그죠? 이거 나라 망하는 꼴이잖아. 세금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화하는 다국적 국가를 만들어야만 우리나라는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틈바구니가 한 번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한 번, 거기에다가 세금 무진장 올리고 있죠. 세금 때문에라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랬지만 결국에는요, 금리 문제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한 번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싼 가격에 경매로 막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1, 2년만 있으면 경매로 막 쏟아질 게 뻔히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 주워 담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특히 집이 없는 분들이라거나 꼭 분양이라던가 뭐 이런 걸 기대할 거 없이요, 경매나 뭐 공매나, 그지? 그런 걸로 어떻게 하면 돼요? 1, 2년만 딱 기다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을 갖고, 그지? 그렇게 부동산.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미 빚을 내서 빚에 허덕이고 있는,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갔어. 근데 팔고 싶어.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요. 누가 사? 팔려야지. 그죠? 그게 주식과 차이점이라는 거야, 부동산은. 올라간 건 좋아. 근데 그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바로바로 있으면 괜찮아. 근데 주식은 호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대기하고 있다고. 아니, 하다못해 내가 그냥 급하면 시장가로 때려도 돼. 그쵸? 많이 수익을 봤다 그러면.
근데 아무리 수익이 많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도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무용지물, 올라가봐야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그죠? 거주의 목적을 갖고 뭐 하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투기의 목적으로 내가 여러 개 집을 샀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곡선에서 조금은 매봉 정도 나오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한 번 더 또 치고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치고 가지 못하고 쌍봉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여기가 깨지면서 추세 하락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제 부동산도 좀 꺾이는 그런 모습. 이제는 지금은 이제 외봉 정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 밑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현금 갖고 있다가 줍줍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부동산 무너지면요 주식시장도 무너지고 자산시장은 어차피 다 무너진다라는 거 그지?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금화하고 만들 때는 충분히 만들고요. 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려가는 하방에다가 베팅을 쏠 수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면서 또 현금 가지고는 밑에서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면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은 이거예요. 금리 문제. 이길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실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겨줄지 그게 요번 주 다음 주 1월 말까지의 전투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금리가 이길 거냐 경기가 이길 거냐 실적이 이길 거냐 그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게 만약에 실적 쪽이 좀 이겨준다라는 분위기가 되면 다음 달은 양봉이 뜰 거예요. 어떻게 양봉이 뜨느냐? 자, 이거 보세요. 월봉 볼게요. 월봉 보시면 이 양봉이 나왔죠? 음봉 내려오다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 음봉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양봉을 종가상 이 양봉의 저점을 음봉이 종가상 깨면 안 돼. 전저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실적이 기업들이 잘 나오고 막 이러면서 금리 어쩌고 저쩌고 그 문제를 이겨버리면서 양봉이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고 앞에 음봉을 갖다가 이기는 양봉이 나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월 말에 금리에 대한 악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실적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요 문제가 더 작게 작용이 되면 이 양봉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이건 추세가 꺾여 버려요. 요거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내려올 때는 일단 사는데 전저점 깨졌다 이건 사면 안 되지. 그죠? 그때는 뭐 옵션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양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버스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무조건 갖고 있는 인버스는 안 된다 그랬어. 그쵸? 또 내려갈 때는 또 챙겨가면서 주식을 살 때는 팔고 인버스 거꾸로 하는 거야. 주식을 팔 때는 인버스를 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대응하는 건 가는데 한 방향으로 무조건 가져가는 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서 월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요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봉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전저점을 여기를 종가상 깨서는 안 됩니다. 요 하루 차이는 이게 전저점이고요. 요게 양봉의 저점이야. 여기 라인을 갖다가 깨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봐봐. 이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얘가 깰 거냐 안 깰 거냐 모르죠. 근데 안 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있어. 왜냐면 여기가 깨지면은 자기들도 알거든요. 60이 N자 하락이면 저 위에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요거에서 또 빠져. 그러면 이 480도 깨지면서 막 작살날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게 할 거라면
그렇게 할 거라면 어떻게 돼야 돼? 큰 엉아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렇게 만들 생각이고, 그럴 거라면. 여러분들 시장을 죽일 거다. 그럼 나 도망가야겠다. 내가 엉한 외국인 입장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뭐부터 팔까요? 뭐부터 먼저 팔까? 아직은 뭐 깨기 전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차피 깰 거야. 깰 상황이야. 시장이 깨질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시가총액 큰 거, 자기네가 비중 많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부터 정리하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나요? 오히려 빠지고 있을 때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지금? 사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시장을, 야, 전저점 깨면서 이렇게 작살내거나 그러려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정도 생각하는 것 뿐이지, 무조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깰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쵸? 코로나 사태 때 확 빠질 때, 삼성전자를 5% 정도를 팔았어. 외국인들이 팔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확 급락을 줬죠. 근데 5% 팔아봐야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 지분이 50%가 넘잖아요. 티도 안 났어.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쫙 끌어 참잖아요. 이렇게 빠진 것도. 깨면서도 충분히 걔들은 더 담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저기 수급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전저점을 깨지 않을 걸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깨진다 무조건 깨지지 않는다라고 또 장담을 하기에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또 어렵다라는 거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늘린다. 특히 이제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가면서 월 말로 갈 때는 그리고 요번 달에는요 월 말 하고 다음 달 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정 연휴가 껴 있어. 그쵸? 구정 연휴가 껴 있어서 구정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또 설랑 설레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어찌 됐건 월말 되면요 현금 비중을 늘린다예요. 매달 똑같이. 그리고 월 초에 양봉으로 딱딱딱 치고 가면 시장 가는구나. 그리고 눌러줄 때 음봉에서는 그냥 사면 되고 종목도 똑같은 전략으로 취하면 된다. 그 중에서 어떤 거 종목을 취할 때는요.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취하는데 종목은요. 센 놈 취하면 돼. 어떻게?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데 양봉으로 치고 가. 그리고 21선이나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가야만 얘가 확산이 되죠. 그런 놈들 중에 월 초에 탁 치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양봉 만든 다음에 음봉 주는 놈들 그런 놈들 안에서 눌러줄 때 하시면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다 수익권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전략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지금 내려오는 걸 내가 모아가겠다라는 전략도 자기 성향에 그게 맞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난 당장 그달 또는 그날 수익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스타일이야. 난 좋아.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달 가는 놈으로 하세요. 월봉이 살아서 위로 올라가는 와중에 그냥 일봉상에서 눌러줄 때 분할로 툭툭 사두면 내려올 때 알아서 그죠? 그거를 디테일하게 딱 저점에서 사고 뭐 이러려고 하니까 힘든겨.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편하게 내려올 때 그냥 분할로 조금씩 내가 살려고 하는 금액만 또는 수량만 딱 정해놓고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는 도중에 올라가면 그것만 먹고 챙기면 되지 뭘. 그죠?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고 꾸준히 먹다 보면요. 근데 꾸준히 쉽게 수익이 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을 내는 개미들 몇 프로 안 되죠? 수익이 나는 개미, 세금 내는 개미,
주식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개미들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 개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전략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놓고 그냥 묵고 가는 사람들 일부, 대부분은 그 사람들도 세금 그렇게 많이 못 내.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월 단위로 끊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어서 매매하고 끌고 갈 종목은 끌고 가고, 그렇죠? 짧게 트레이딩 해야 될 종목은 그 틀 안에서 트레이딩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낸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만약에 지난달부터 매매하던 게 물려있는데 월봉 봤더니 얘가 첫은봉이야. 근데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첫은봉이야. 이런 것들은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번 들어줘요, 양봉으로.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 계속해서. 근데 비중이 너무 많다, 이미. 많이 산 상황에서 음봉 주고 내려온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주도 똑같은 전략이다. 올라올 때는 챙겨주고, 내려갈 때는,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우리식 대로라면 70% 전후는 일단 들고 있어야 된다. 빼놓은 상태로 한다. 거기서 이제 양봉 종목들만 공략한다 그러면 한 50%는 빼놓고, 나머지 한 50% 갖고는 주식을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월 말로 갈수록 현금 비중은 자꾸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죠? 밑에서 막 빠질 때 던지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올라갈 때 하시면 돼요. 올라갔을 때 편안하게 주식, 요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연달아 계속해서 나오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도 대응 잘 하셔서 편안하게, 음봉인 달이에요. 뭘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할 필요도 없다. 안 까먹기만 해도 다행인 시장이다라고 보시고, 올라갈 때 수익 많이 내고 내려갈 때는 들 까먹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계좌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려가는 시장이요, 이번 달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시가총액 자체가 다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더 크겠죠. 기관들이 더 클 거고, 외국인들이 더 클 거라고. 그러니까 나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근데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도 분할로 사는 종목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이건 아니구나 하신 종목들은 좀 던지는 전략도 구사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간다 이건 아니다. 시장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양쪽 방향을 다 열어두고 항상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핵심은 마지막에 설명드린 올라갈 땐 현금 비중 늘리고 내려올 때는 매수는 가능하나 일정한 많은 현금의 비중을 확보해 둔 상황에서 그 안에서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종목이 시장과 다르게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놈 안에서, 그것도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고 있는 놈 중에 내려올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매매가 되잖아요. 이거는 매달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답이야. 주식으로 돈 벌려고 그러면. 그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하면서 병 나는 게 더 문제죠. 속 끓이지 마시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하시면 좀 깐당깐당하고 좀 위험스러운 위치에 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셔서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주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